안녕하세요, 삭도입니다. 2018년 1회차 화학설비 위험 방지 기술에 대해서 관련도 풀이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81번 다음 물질 중 물에 가장 잘 용해되는 것은? 제가 이제 이 풀이 시간을 좀 줄이려고 정답을 띄워놓고 강의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답은 1번이고요. 이거는 극성 물질이기 때문에 이제 물과 잘 용해가 됩니다. 아세톤은. 그래서 상온에서 휘발성이 강하며 인화성이 크다. 그래서 이거는 알고만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82번. 다음 중 최소 발화 에너지가 가장 작은 가연성 가스는? 발화 에너지가 작다는 것은 발화하기가 더 쉽다는 거기 때문에 더 위험한 거는 수소가 됩니다. 아래 표를 보면은 3급이라고 써 있잖아요, 수소가. 근데 이게 3급이라고 더 안전한 게 아니고, 이게 왼쪽으로 갈수록 더 발화 최저 온도가 높은 거가 되고 3급이 제일 위험한 게 됩니다. 발화 온도가 제일 낮은 거. 그래서 최소 발화 에너지가 제일 낮은 수소가 1번이 정답이 됩니다. 최소 발화 에너지란 가연성 가스나 액체의 증기 또는 폭발성 분진이 공기 중에 있을 때 이것을 발화시키는 데 필요한 최저 에너지를 말한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됩니다. 다음 83번. 안전설계 기초에 있어 기상폭발 대책을 예방대책, 긴급대책, 방어대책으로 나눌 때 다음 중 방어대책과 가장 관계가 깊은 것은? 경보 같은 경우는 긴급대책이 되겠죠. 긴급 발화의 저지랑 가연주권의 성립 저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게 미연에 일이 발생하기 전에 막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예방 대책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방폭벽과의 안전거리 방어 대책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됩니다. 경보는 긴급 대책, 발화의 저지와 가연주권의 성립 저지는 예방 대책으로 분류됩니다. 다음 84번 넘어갈게요. 공정안전보고서 중 공정안전자료에 포함하여야 할 세부 내용에 해당하는 것은? 자, 공정안전보고서라는 것을 제출을 해야 되는데 그 안에 포함되는 항목 중에 공정안전자료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해야 돼요. 그게 총 4가지가 있는데 이 4가지에 또 세밀하게 들어가면은 이같이 항목이 나눠져 있습니다. 공정안전자료라는 제출해야 될 항목이에요. 그래서 비상조치 교육에 따른 교육계획 해당되지 않습니다. 공정안전 자료에 운전 지침서도 해당되지 않고요. 3번 각종 건물 설비의 배치도가 포함되게 됩니다. 밑에 보시면은 각종 건물의 설비의 배치도가 포함되어 있죠. 공정안전자료 포함 항목에 도구업체 안전관리 계획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됩니다. 이것도 출제가 굉장히 자주 되는 문제예요. 필답형이랑도 필기도 그렇고 출제가 자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4가지에 대해서도 꼭 암기를 하셔야 되고 왼쪽에 보이는 공정안전자료 포함 항목에 대해서도 이것도 암기를 하고 가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 85번. 물질에 대한 저장 방법으로 잘못된 것은? 나트륨 유동 파라핀 속의 저장, 니트로글리세린 강산화제 속의 저장, 정린 냉암소의 격리 저장, 칼륨 등유 속의 저장. 1번은 유동 파라핀이라고 써 있는데 유동 파라핀은 석유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씩 볼게요. 칼륨, 나트륨, 알칼리 금속은 석유류 저장. 나트륨 석유류 맞죠? 칼륨 등유 속의 저장. 등유도 석유의 한 종류니까요. 그리고 3번 정린. 정린은 폭발성 가연성 물질과 격리, 직사광선을 피하여 냉암소에 보관. 냉암소라는 게 딱 말 그대로 차고 어두운 곳입니다. 차고 어두운 곳이기 때문에 냉암소입니다. 그래서 3번도 정답이 맞고요. 마지막에 2번 니트로글리세린 강산화제 속의 저장. 보시면은 강산류, 강산화제, 유기용제, 환원성 물질과의 접촉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강산화제 속에 저장을 하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됩니다. 잘못된 거는 2번이 됩니다. 86번 화학설비 가운데 분체화학 물질 분리장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분쇄기, 분체 분리기, 용융기는 분체 화학 물질 취급 장치입니다. 정답은 2번 분쇄기가 됩니다. 그냥 한 번씩만 읽고 가시면 되세요. 87번 특수화학 설비를 설치할 내부의 이상 상태를 조기에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계측 장치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밑에 정답을 바로 보고 읽어보겠습니다. 특수화학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내부의 이상 상태를 조기에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온도계, 유량계, 압력계 등의 계측 장치를 설치해야 됩니다. 여기서 안 들어간 게 뭐가 있을까요? 비중계가 있겠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됩니다. 위험물 또는 위험물이 발생하는 물질을 가열, 건조하는 경우 내용적이 몇 세제곱미터 이상의 건조 설비인 경우 건조실을 설치하는 건축물의 구조를 독립된 단층 건물로 해야 되는가? 자, 이것도 많이 나오는 문제기도 합니다. 이 문제도 필답형에도 나오는 문제기도 해서 별표 2개 주시고요. 여기 아래 내용 보시면 1세제곱미터 이상인 건조 설비. 그 정답은 1번이 됩니다. 이것도 한번 노트 필기를 하고 넘어가 줬으면 좋겠습니다. 공기 중에서 폭발 범위가 12.5에서 74 볼륨 퍼센트일 때 일산화탄소의 위험도는 얼마인가? 이 VOL이 볼륨을 얘기합니다. 폭발 범위니까요. 그래서 위험도를 계산하는 식은 위험도는 폭발 하한계분의 폭발 상한계 마이너스 폭발 하한계이다. 그래서 폭발 하한계가 12.5, 폭발 상한계가 74가 되겠죠. 그래서 12.5분의 74 마이너스 폭발 하한계 12.5를 빼면은 4.92가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됩니다. 이 문제도 필답형으로도 많이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암기를 하고 가십시오. 이 공식을 암기를 하고 가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 숯, 코크스, 목탄의 대표적인 연소 형태는 이거는 뭐 딱 봐도 아시겠죠? 3번이고요. 우리가 고기를 구워 먹을 때 숯에 불을 붙이잖아요. 그러면 숯이 빨갛게 달아오르잖아요. 그게 표면 연소가 된다는 거입니다. 일단 이 내용에 대해서는 이 연소의 차이를 꼭 알고 가셔야 되세요. 그리고 해당 사항도 암기해 주시면 좋고요. 다음 중 자연 발화가 가장 쉽게 일어나기 위한 조건에 해당하는 것은 자연 발화의 조건, 열의 축적이 많을 것, 공기와의 접촉 면적이 클 것, 주변의 온도가 높을 것, 습도가 높을 것, 열 전도율이 작을 것. 정답은 2번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습도가 높은데 왜 자연 발화가 일어날까? 습도와 자연 발화의 영향은 어떤 연관이 있나? 습도가 높으면은 미생물이 발생을 합니다. 미생물이 발생하게 돼가지고 건초 같은 게 있어요. 그럼 이 건초 안에 막 이제 미생물이 발생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도 그렇고 미생물도 그렇지만 이 본인이 갖는 온도란 게 있잖아요. 사람도 체온이라고 하죠. 이 미생물도 본인이 갖는 온도가 있습니다. 이 미생물이 총 늘어나게 되면은 이게 뿜어내는 열도 많아지겠죠. 그래서 습한 장소에서는 미생물이 발생하게 돼가지고 자연 발화 조건이 된다. 그래서 습도가 높으면은 자연 발화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알고 가시면 됩니다. 92번 위험물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아래 바로 설명 보시면은 정답은 2번이 되고요. 이황화탄소의 인화점은 0도가 낮다. 네, 여기 마이너스 30도 돼 있죠. 과염소사는 불연성 물질입니다. 네, 가연성 아닙니다. 불연성 물질이에요. 황리는 물속에 저장합니다. 맞고요. 알킬 알루미늄은 물과 격렬하게 반응한다. 맞습니다. 알킬 알루미늄은 물과 공기와 반응하여 자연 발화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 다음 물과 반응하여 가연성 기체를 발생하는 것은 칼륨은 물과 격렬하게 반응하여 가연성 가스 수소를 발생시킨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됩니다. 다음 프로판의 연소 화학계는 2.2 볼륨 퍼센트일 때 연소를 위한 최소 산소 농도는 몇 볼륨 퍼센트인가? 자, 최소 산소 농도 MOC는 화염을 전파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산소 농도를 얘기합니다. 자, 이 최소 산소 농도를 구하는 식은 폭발 한계 곱하기 산소의 몰수 나누기 연료의 몰수이다. 자, 이거는 프로판의 완전 연소 반응식인데요. 이 연소 반응식 같은 경우는 이 두 가지가 만났을 때 이 오른쪽과 같이 변화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거는 변화하기 전으로 계산해야 돼서 이거는 보지 마시고요. 자, C3H8, H8 그리고 플러스 O, O2가 됩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알아두셔야 될 거는 여기 기본적으로 여기 앞에 있는 O 써 있잖아요. 이게 몰수라고 해요. 그리고 여기는 아무것도 안 써 있죠. 여기는. 근데 기본적으로 여기는 1이 들어가게 됩니다. 1이 생략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세소 산소 농도 MOC는 프로판에 대한 MOC는 2.2 여기 정해졌죠? 연소 화학계가 2.2 거기다가 산소의 몰수 5입니다. 그리고 연료의 몰수 제가 생략된 게 1이 있다 그랬죠? 1을 해주면은 자 11.0 볼륨 %가 나오겠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됩니다. 다음 95번. 다음 중 유기과산화물로 분류되는 것은 유기과산화물이 특성이 있어요. 마찰, 충격에 민감하며 폭발적으로 분해되어 순간적으로 기체 상태로 급변하고 열이 발생하여 수백에서 수천 배로 부피 팽창 및 격렬한 충격파와 갱음을 발생시킬 수 있으며 이물질 혼입 시 쉽게 분해 폭발이 발생하므로 저장 탱크 및 제조 설비에 반드시 파열판을 설치해야 합니다. 파열판은 나중에 관련 문제가 나오면 설명을 드릴게요. 정답은 4번입니다. 근데 이제 헷갈리시는 게 메틸에틸 케톤이 있고 여기에 과산화 메틸에틸 케톤이 있는데 이거는 과산화라는 거는 일반적으로 메틸에틸 케톤보다 조금 더 산소가 많이 포함되는 걸 얘기해요. 그래서 다른 물질입니다. 그리고 과산화 벤조일 포함되어 있죠. 여기 과산화 벤조일. 과반과산 팔륨 포함 안 되고요. 메틸에틸 케톤 설명드린 대로 포함이 안 됩니다. 과산화이기 때문에 과산화 마그네슘 포함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과산화 벤조일이 됩니다. 다음 연소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착화 온도와 인화점에 대한 설명 나와 있고요. 착화 온도란 점화원 없이 스스로 발화하는 최저 온도. 인화점이란 공기 중에 액체에 불꽃을 데웠을 때 물질의 증기에 순간적으로 불이 돋는 온도를 얘기합니다. 착화 온도가 낮을수록 연소 위험이 크다. 맞죠? 점화원이 없이 스스로 발화하는 최저 온도라는데 온도가 낮을수록 위험합니다. 인화점이 낮은 물질은 반드시 착화점도 낮다. 오답이고요. 인화점이 낮을수록 일반적으로 연소 위험이 크다. 맞죠? 이것도 인화점이 낮거나 착화 온도가 낮은 거는 위험합니다. 연소 범위가 넓을수록 연소 위험이 크다. 이것도 맞고요. 그래서 인화점이 낮은 물질이 반드시 착화점이 낮은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97번 디에틸 에테르의 연소 범위에 가장 가까운 값은 디에틸 에테르의 연소 범위는 1.9에서 48입니다. 공기 중의 산소와 빛의 작용에 의해 폭발성 과산화물을 생성하므로 오랫동안 공기 중에 있었던 에틸 에테르를 다루는 데는 주의를 요한다. 에틸 에테르의 1.9, 48. 정답은 2번이 됩니다. 이것도 자주 출제되는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그냥 1.9에서 48이라는 이런 숫자만 암기를 해주시고 하시면 되세요. 송풍기의 회전차 속도가 1300rpm일 때 송풍량이 분당 300m 세제곱이었다. 송풍량을 분당 400m 세제곱으로 증가시키고자 한다면 송풍기의 회전차 속도는 약 몇 rpm으로 하여야 하는가? 이 문제 굉장히 간단한 문제입니다. 1300일 때 송풍량이 300이었대요. 근데 400으로 올리려면 1300에서 몇으로 올려야 되는가? 몇 rpm이 되겠는가? 그러면은 1300 곱하기 300분의 400 해주면 됩니다. 왜냐면 300에서 400으로 우리는 바꾸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 정답은 1733.33. 굉장히 쉬운 문제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1300일 때 300, 그럼 400일 때는 뭐 비례식을 세우셔도 되고요. 정답은 2번입니다. 99번 물과 반응하였을 때 흡열 반응을 나타내는 것은 흡열 반응이란 열을 흡수한다는 얘기죠. 정답은 1번이 됩니다. 질산 암모늄은 물과 반응할 때 이온화가 되기 위해서 흡열 반응을 일으키고 주변의 온도를 낮춰줍니다. 그쵸? 열을 흡수해 가니까 주변의 온도가 낮아지겠죠. 다음 100번. 다음 중 노출 기준 TWA가 가장 낮은 물질은 정답은 1번이 되고요. 노출 기준이란 TWA란 근로자가 유해 인자에 노출되는 경우 노출 기준 이하 수준에서는 거의 모든 근로자에게 건강상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기준을 말하며 1일 작업 시간 동안 시간 가중 평균 노출 기준 Time Weighted Average라고 얘기를 합니다. 노출 기준이 뭐냐면은 여러 명의 사람이 노출되어 있어도 단 한 명도 이거에 대해서 유해하지 않은 그 기준을 노출 기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0.5 ppm인 염소가 가장 낮습니다. 그 정답은 1번이 되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화학 설비 위험 방지 기술에 대해서 관련도 풀이가 끝났습니다. 다음은 건설 위험 방지 기술로 다시 오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